자,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으며, 그렇죠? 구체적인 운영 방법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자, 조례입니다. 조례를 통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주민이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제안하면 관련 부서에서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예비 타당성 검토라고요, 이걸. 지방행정사무를 총괄하는 A가, 자, 지방행정사무를 총괄하는 A는 당연히 어디일 거냐면, 여러분, 이건 지방자치단체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 중에 지방자치단체장이 될 거고, 자, 니은 예산안을 편성하게 되고요. 편성 후 제출된 예산안은, 자, 지방의회가 심의 의결하겠죠. 자, 심의 의결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확정이 됩니다. 확정. 그러니까 B가 지방의회가 될 거고, 확정이 될 거예요. 자, 그 의결된 사항은 주민의 선거로 선출된, 자, A,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이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A는 지자체장이 될 거고요. 자, B 같은 경우는 지방의회 이렇게 될 거예요. 자, 1번 주민은 기억의 폐지를 상고할 수 없다. 지금 시험에 정말 잘 나온다고 했죠, 여러분. 이거 조례개폐 청구 제도잖아요. 예. 그러면 조례개폐 청구를 통해서 물론 청구 자체 누구한테 하는 거냐면 지방자치단체장한테 하는 건 맞아요. 하지만 어쨌든 지방자치단체장이 다시 지방의회 요청해서 가능하면 조례가 개정되거나 폐지될 수 있으니까 청구할 수 없다라고 한 거 틀렸고요. 이번에 니은은 주민투표를 통해야만 최종 확정된다가 아니고요. 아까 심의 의결하면 확정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틀렸고요. 3번에 A는 중앙정부에서 위임한 사무를 담당하지 않는다. 담당합니다. 당연하죠. 이걸 수직적 권력 분립이라고 부르죠. 4번에 B의 의원은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으로 구분된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 그쵸? 뭐 국회에서도 지역구 의원 있고 비례대표 의원이 있듯이 지방의회도 지역구와 비례대표가 구분된다고 했죠. 자, 5번에 A는 B와 달리 3당 사무에 관하여 기억을 제정할 수 있다. 자, 여러분, 기억은 조례죠. 조례 제정은 누구만 하는 거? 지방의회만 하는 거. 지방자치단체장이 만들 수 있는 거는 물론 이제 모든 기관이긴 하지만 만들 수 있는 건 규칙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5번도 틀린 내용. 자,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12번 보시면 우리 많이 외웠던 내용이 나왔어요. 헌법 개정 절차 그리고 법률 재개정 절차. 자, 기억 선지 볼게요. 자, 기억 국회 의결을 위해서는 국회 제적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 맞네. 그쵸? 근데 여러분들 구분하셔야 될 게 제안은 누가 한다고 했냐면 국회 제적의원의 과반수 이상이 한다고 했어요. 그거랑 좀 구분을 하시고요. 니은의 국회의원 선거권자는 자 니은에 참여해 투표할 수 있다. 그쵸? 그러니까 니은 국민투표는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되더라. 이렇게 배웠어요. 투표자 과반수 찬성. 그러니까 뭐 니은 당연히 투표할 수 있고요. 디귿의 정부의 디귿은 그러니까 정부의 제출은 국회의원 10인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게 말도 안 되죠, 여러분. 예. 국회의원 10인 이상은 국회 자체에서 제안할 때 당연히 그렇고요. 정부가 제안을 하려면 국무회의가 심의를 해줘야 된다. 국무회의 심의가 필요하다. 이런 정도 우리가 배웠습니다. 리을의 교섭단체는 제출된 법률안을 리을에 직권상정할 수 있다. 이게 왜 갑자기 등장했는지 좀 의문스럽긴 한데요. 여러분, 직권상정은 국회의장 권한이고요. 이 국회의장이 심의기간 내에 법률 처리가 안 될 것 같아요. 법안이 상정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직권으로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습니다. 교섭단체는 여러분 아시죠? 20인 이상이 구성을 하고요. 말 그대로 협의체예요, 이건. 네, 여러분, 이 법률안을 상정하거나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리을은 틀렸고요. 답은 1번입니다. 자, 13번 문제를 보시면 많이 연습했던 내용이 나왔는데 다만 좀 오랜만에 봐도 생소할 수는 있었겠다 싶어요. 자, 갑과 을은 법률상 혼인신고를 했어요. 갑이 남자고 을이 여자예요. 이제 자, 혼인신고를 했고 그러면 법률혼이었겠죠. 그 사이에 누가 태어났냐면 A도 태어나고 B도 태어났어요. 자, 그 후에 갑과 을은 협의이혼했어요. 그러니까 깨졌네, 혼인관계가. 그러면서 A는 누가 데려갔냐면 갑이, B는 을이 양육하기로 했어요. 한편 갑은 병과, 그리고 을은 정과 법률상 혼인, 다시 혼인신고를 했다는 거죠.
혼인했고 을과 정 사이에서 누가 태어났냐면 C가 태어났어요. 그 후에 병은 A를 친양자가 아닌 양자로 입양했어요. 양자. A를 뭘로 입양했냐면 양자로 입양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정은 B를 뭘로 입양했냐면 친양자로 입양했어요. 여기는 좀 빨간색 표시해볼게요. 친양자. 자, 여러분 알다시피 양자의 경우에는, 즉 A의 경우에는 친생부모와의 관계가 단절되진 않습니다. 그러나 B의 경우, 즉 친양자의 경우에는 친생부모와의 관계가 단절이 되죠. 그러니까 이게 상속도 영향을 당연히 미칠 것이고요, 여러분. 이 문제가 좀 그래도 쉬웠던 건 뭐냐면 다행스럽게도 상속까지는 연결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상속액까지는. 그래서 다른 문제에 비해 좀 쉬운 문제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다만 개념을 좀 여러분들이 모를 만한 것들을 생소하게 한번 물어보긴 했어요. 자, 13번에 1번 볼게요. 갑과 을의 이혼은 가정법원에서 이혼 의사를 확인받는 즉시. 자, 아까 협의 이혼했다고 했죠. 그럼 협의 이혼이면 이혼 의사를 확인받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게 아니고 뭘 해야만, 이혼 신고를 해야만 효력이 발생하더라 라고 배웠어요. 자, 이번에, 그러니까 1번 틀린 거고, 이번에 기억 이후에도 병은 A의 친권자가 될 수 없다. 자, 병은 A를 친양자가 아닌 양자로 입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입양을 했으면 친권자는 누가 되냐면 양부모가 됩니다. 그러니까 맞죠? 그죠? 답이 맞다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친권자 양부모가 되는 게 맞다고요. 그래서 A의 친권자가 될 수 있다로 바꿔줘야 되겠죠? 자, 3번에 기억 이후에 A가 유언 없이 사망했어요. 그러면 병은 을과 달리 A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다가 아니고 달리가 틀렸죠, 여러분? 자, 양자의 경우에는 친생부모와의 관계가 단절되지 않기 때문에 병도 상속받고 을도 상속받아요. 여러분들 헷갈렸던 건 아마 보통은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신 케이스를 많이 봤을 텐데 여튼 지금 우리가 법정 상속 순위에서 1순위는 직계 비속과 배우자일 거고 2순위가 이제 직계 존속과 배우자가 되는데 현재 직계 A 입장에서 보면 직계 비속이 없고 배우자도 없어요. 그럼 당연히 직계 존속한테 넘어가겠죠. 예. 그러니까 병과 을 모두 다 A의 재산이 있다면 상속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4번에 니은 이후에 B가 유언 없이 사망했어요. 그러니까 친양자 입양 이후에 B가 유언 없이 사망한다면 이번에는 이제 친생부모와의 관계가 단절됐으니까 갑은 당연히 B의 재산 어때요? 상속받을 수 없겠죠. 그렇죠? 갑과 달리라 했으니까 틀렸고 일단 기본적으로 갑과 달리. 자, 정은 갑과 달리 B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다라고 했는데 정은 상속받을 수 있어요. 근데 갑은 상속받을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틀렸어요. 답이 4번도 아니고요. 5번에 C가 정의 성과본을 따른 경우 C 같은 경우는 당연히 친생부모의 성과본을 따르고 있겠죠. 그러면 니은으로 인해서 친양자 입양으로 인해서 B는 당연히 C의 친생부모인 정의 성과본을 따르게 되겠죠.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14번은 우리가 배웠던 아주 간단한 문제입니다. 자, 가보니까 구성요건 해당성은 확실히 우리가 밝혀줬고 A, B가 유법성 아닌 책임이에요. 가에서 갑이 장난으로 친구 애완견을 발로 걷어찬 경우는 자, 구성요건이 해당하지 않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폭행죄 사람을 때려야 되거든요. 근데 애완견은 법적으로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구성요건이 폭행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아요. 물론 재물손괴에는 들어갈 수는 있어요. 재물손괴의 구성요건을 물어봤으면 맞을 수 있어요. 어쨌든 가에서 물어보는 건 구성요건 해당성이고요. 나의 경찰관 을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현행범을 체포한 경우는 뭐로 위법성이 조각되냐면 여러분 정당 행위가 되겠죠. 어쨌든 정당 행위도 뭐에 포함되냐면 A는 그러니까 위법성이 될 거고요. 다의 병이 심신상실이야. 그럼 이제 우리는 안 보더라도 키워드 나왔으니까 외울 수 있어요. 이제 알 수 있어요. 심신상실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는 B가 인정되잖아. 그럼 이 B는 뭐겠어, 당연히. 뭐냐면 책임이 되겠죠. 그래서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요. 자, 1번 가는 행위자에 대한 법적 비난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아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사례가 아니고요. 법적 비난 가능성을 묻는 건 여러분 책임이잖아요. 예.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거예요. 가는. 이번에 나는 법질서 전체의 관점에서 볼 때 부정적으로 판단되지 않아. 자, 법질서 전체의 관점에서 볼 때 부정적으로 판단되는 게 뭐냐면 위법성이야. 근데 위법성이
되지 않는다는 거 이법성 조각된다는 소리잖아요. 그쵸? 그래서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 사례는 맞네. 정당 행위니까요. 답이 2번이었어요. 다는 법률로 정해놓은 범죄 행위 유형에 해당하지 않아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자, 이거 구성요건 해당하는지 아닌지 물어보는 거거든요. 다는 뭐였냐면 책임이 조각된 케이스죠. 그러니까 틀렸고요. 4번에 저항할 수 없는 폭력에 의해 강요된 행위. 이거는 뭐 물어보냐면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행위라면 책임이 조각되는 건데 이런 행위로 인해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는 A가 인정되지 않는 게 아니고 B가 인정되지 않는 거겠죠. 5번에 자신의 집에 침입하여 생명을 위협하는 강도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강도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는 정당방위니까 A가 인정되지 않아서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 사례이다. 이렇게 맞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요. 15번은 정말 누차 강조했고 이 개념 정말 잘 외우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일단 갑은 18세니까 미성년자죠. 자, 미성년자의 법률행위 우리 너무 잘 배웠어요. 그래서 물론 선생님한테 잘 배웠겠죠. 네, 갑은 온라인 게임을 위하여 을로부터 거액의 돈을 빌리는 계약을 했고 자, 법정 대리인이 누구냐면 병입니다. 현재. 자, 근데 상황 1, 2, 3, 4에서 정말 세부적인 걸 잘 물어봤어요. 자, 일단 기억 볼게요. 상황 1에서 을의 사기로 계약을 하였다면, 자, 을이 현재, 어, 누구냐면 미성년자와 거래한 상대방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사기에 의한 계약 뭐 할 수 있어요? 네, 취소할 수 있어요. 그럼 취소는 어떤다고 했어요, 여러분? 취소는 일단 유효해. 근데, 취소의 의사표시를 하게 되면, 소급해서 무효로 하더라. 이렇게 배웠죠? 그러니까 일단 유효하게 성립하나 갑은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사기에 의한 계약이기 때문에 기억 맞고요. 니은의 상황 2에서 갑이 병의 동의서를 위조하는 속임수로 계약을 하였다면 자 여러분 자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었던 것처럼 속임수를 써서 계약하면 뭐가 배제되더라? 취소권이 배제되더라. 그러면 취소권이 배제되는데 이 취소권 배제는 당연히 미성년자 본인만 배제가 되겠어요? 아니면 법정 대리인도 배제가 되겠어요? 법정 대리인도 배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갑뿐만 아니라 법정 대리인 병도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맞네. 답이 일단 1번이었어요. 디귿. 3번이 많이, 그러니까 여러분 디귿서지가 많이 헷갈렸을 것 같아요. 자, 상황상에서 을은 계약 체결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우리 왠지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두 번째 문제를 보니까 계약 당시 을은 갑이 미성년자임을 알았는가 했을 때 아니요 몰랐거든요. 그럼 철회할 수 있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문제는 계약 후 병기 추인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배웠죠 수업 시간에. 자, 이거는 언제 전까지 처리할 수 있는 거냐면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의 추인이 있기 전까지 처리해야 돼요. 추인이라는 거는 법률 어떤 흥결이 있을 때, 요건이 완벽히 갖춰지지 않았을 때 이걸 나중에 인정해서 완전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추인이 있었으면 계약은 완벽하게 성립한 거기 때문에 계약 체결의 의사표시를 처리할 수 있진 않습니다. 나중에 가서. 그러니까 즉 정리를 해보면 계약 후에 병이 추인을 했기 때문에 철회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리을에 상황사에서 을은 미성년자인 갑에게 계약의 취소 여부에 대한 확답을 촉구할 수 있다. 이것도 정말 많이 배웠죠. 갑에게가 아니고 누구에게, 병에게, 법정 대리인 병에게 확답을 촉구해야 됩니다. 물론 이것도 계약 당시에 을은 갑이 미성년자임을 몰랐었고, 그리고 추인도 안 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